178쪽 데이터베이스 다루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거기 있네요.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맞게 규칙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회원 가입해 보셨죠? 그 한 사람이 가입한 데이터를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 한 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데이터들의 묶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근데 원칙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센터를 비교로 해서 본다면, 여기 재직자 과정에 오피스 실무 과정 수강 신청하신 명부가 있어요. 그 파일이라 그래. 파일. 신청 파일. 강사 현황 파일. 그 다음에 직원 현황 파일. 다른 교육생들 신청 파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비는 어떤 현황이 있는지 그 현황 파일이 있겠죠. 그런 거를 다 묶어 놓으면은 중부여성발전센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1학년 일반 성적 파일, 1학년 2반 성적 파일, 1학년 거 다 모으면 1학년 성적 파일. 그럼 1학년 일반서부터 3학년 끝반까지 다 모아놓으면 그냥 전교생 성적 파일이 되는 거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고사 성적 파일, 기말고사 성적 파일은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들 신상기록 파일, 선생님들 급여 현황 파일, 선생님들 신상기록 파일, 그걸 다 합치면 무슨 학교, 고등학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우리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라 그래. 그냥 그런 파일들을 막 연계시켜 놓은 게 데이터베이스인데, 엑셀에서는 그게 좀 약해요.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하려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액세스. 엑셀 갖고는 안 돼요. 예. 우리 책에 있는 거로 한번 본다면은요, 우리 엑셀 2013 열어서 챕터 4 한번 열어서 볼게요. 열기, 메몬서, 오피스 실무, 챕터 4에 있는 섹션 1, 예제 파일에 있는 열어서 볼게요. 네, 뭐가 이렇게 열렸네.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은 영업사원 정렬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업사원 정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지금 데이터가 39건이 있어요. 밑으로. 근데 39건이든 39만 건이든 데이터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거지, 어차피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번호가 들어있고요. 번호. 근데 번호 1, 2, 3, 4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1, 2, 3, 4. 거기에는 숫자 1, 2, 3, 4를 쓴 게 아니라 row라는 함수를 써서 번호를 자동 부여했어요. 코드가 들어가 있네요. 코드 NA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옆에는 이제 한글 이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영업본부가 국내 영업인지 기타 영업인지 해외 영업인지, 팀명은 신규 사업팀인지, 기본수당이, 그 다음에 직책이 직급이 부장이라고 되어 있고 1쿼터 때, 2쿼터, 3쿼터 때 분기별로 얼만큼 실적이 있었는지 마지막에 토탈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영업사원 파일이죠. 영업사원 파일이라고. 근데 데이터베이스, 우리 엑셀에서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보통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번호는 자동 부여되어 있는 건데 이름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코드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직급별로 정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여기 밑에 매출 로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정리되지 않은 원 파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보기 좋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글 이름이란 동네 있지 않습니까? 한글 이름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블록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 동네 클릭해 놓으시고,
정렬 및 필터에 가서 또 데이터에도 있어요. 데이터 가면 직접 정렬이라는 게 있고, 홈에도 오른쪽 끝에 정렬 및 필터가 있어요. 자, 데이터로 가시면 편하지. 데이터 탭에 가면은 중간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에서 히읗 이걸 누르면 강수현이가 제일 아래에 있고 황진만이 제일 밑에 있네. 예. 이렇게 가나다순으로 정렬을 해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저 끝에 있는 토탈을 클릭해 놓고, 토탈 란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정렬하면 히읗에서 기억, 그러면 토탈 금액이 제일 많은 사람서부터 제일 적은 사람 순서대로 나열이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은 과장인데 굉장히 많은 영업 실적을 냈어요. 3억 3,800. 제일 꼴찌는 얼마예요? 2,600. 이 사람 C말 썼을 것 같은데? 느낌에? 예. 영업 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저는 영업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물건 사세요. 나라도 안 살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기술이고 노하우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직급별로 정렬해봐라 이거. 직급별로. 그럼 직급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을 하든지 내림차순 하겠죠. 근데 이상한 것 같아요. 해보세요. 직급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누르면 왜 과장이 위에 있고 차장이 아래에 있고 중간에 사원이 꼈냐 이거야. 왜? 가나다 순이니까. 과장이 얼마나 높고 부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엑셀은 몰라요. 그러니까는 가나다 순에 의해서 과장이 위에 있고 차장이 밑에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는 부장님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부장이 올라가야 되고 차장이 아래로 내려가야, 중간이고 그 다음에 과장이고 대리고 사원이 나와야 돼.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하더라도 요 순서대로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아무리 백날 눌러봤자 내가 원하는 순서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정렬 버튼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지금 직급이잖아요. 직급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을 누르시면은 이 열 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머리글 표시를 누르면, 여기 열 머리글 표시를 누르면 직급이라고 뜰 거예요. 제가 여기 기본 수당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을 누르면은 예, 내 머리글 표시를 누르면 직급이라고 뜨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 수당 뜨고 여기다 직급을 선택하면 또 직급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 이름 순서대로 정렬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클릭할 때는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하고 싶을 때는 정렬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누르고 그게 직급인지 이름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하면 안 되고 내가 지정해 줘야 돼. 눌러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처음에 입사하면 인턴이야. 인턴. 우리 직책은 우리 회사에서는 인턴이 제일 낮아. 그 다음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우리 회사는 이렇게 돼 있어. 직책 구조가. 인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하셨어요? 예. 우리 책 181페이지에는 그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만 썼는데 우리는 부장부터 쓴 게 아니라 그냥 인턴, 사원부터 쓴 거예요. 그리고 이사하고 사장은 제가 임의적으로 넣은 거고, 인턴하고. 자, 추가 누릅니다. 여기 보세요. 추가 누르시면은 새로운 목차가 하나 들어갔어요.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확인을 누르시면은 사원이 위에 대리, 과장, 부차장, 부장하고 나올 거라. 다시 정렬해 가서 인턴 사원 대리가 아니라 그걸 역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다시 정렬 버튼 누르셔가지고 네. 인턴이 아니라 사장으로 거꾸로 내려가는 게 있어. 거꾸로. 이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부장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차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나오겠지. 그런데 같은 부장이 두 사람이 있어요. 강은미 부장하고 한유진 부장이 있고요. 차장은 정은미, 손태영, 태영일, 최영인까지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부장이고 같은 차장인데 이름이 정렬이 안 돼 있어. 자, 이럴 때는 보세요. 정렬에 가서 첫 번째 기준은 직책 높은 사람 위에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근데 같은 직급이라면 기준을 하나 추가해. 기준을 하나 추가해 가지고 이름 순서대로 나와라 이거. 이름 순서대로. 기준을 추가해서 두 번째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직급순인데 두 번째 기준은 뭐로? 한글 이름 순으로. 그러면 같은 부장이라면 강감찬 씨가 앞에 있고 홍길동 씨가 뒤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같은 홍길동 씨가 두 명이 있지는 않겠죠. 여기는 이름이 서로 다를 뿐이겠지.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요, 아까하고 달리 같은 부장이라면 이름이 가나다순이야. 차장 네 사람도 가나다순, 과장도 가나다순. 그럼 이제 그룹별로 정렬이 된 거죠. 그렇죠. 얘를 토탈별로 정렬하고 싶으면 금액이 많은 사람 위에 올라오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직급별로 정렬했더니 욕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랬더니 그럼 우리 회사에 부장이 몇 명이지? 차장이 몇 명이지? 대리는 몇 명이고 인턴은 몇 명인지 궁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부장들이라면은 여기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영업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평균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 평균. 부장의 평균, 차장의 평균, 이것도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게 부분합이라 그래요. 자, 저 끄트머리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한번 눌러보세요. 데이터 탭에 가면 끝에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근데 부분합을 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거를 정렬을 해야 돼요. 자, 이름 순으로 정렬해 놓고 부분합하는 의미는 없어요. 왜? 홍길동 씨는 한 10명 있고 일집의 씨는 한 20명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부분합을 하면 안 되고 직급별로 한다든지 팀명은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직급별로 이거는 가능하지. 부분합이라는 거는요, 그룹별 계산이에요. 부분적인 합계가 아니라 그룹별 계산입니다. 자, 누를게요. 부분합 누르고요. 부분합을 누르면 대화 상자에 이게 떴을 거예요. 그룹 하락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당연히 직급이죠. 아까 우리 직급별로 부장, 차장, 과장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직급별로 그룹을 계산할 거라고. 부분합을 계산할 거, 그룹별 계산을.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렬을 해야 돼. 그 전에 직급별로 정렬하든지 부서별로 정렬하든지 학년별로 정렬하든지 반별로 정렬하든지 모아놔야 돼. 그리고 부분합을 눌러서 그 정렬한 기준을 가지고 부분합을 하는 거죠. 그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용할 함수가 합계가 나와 있죠.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꿀 거예요. 개수로. 직급의 개수가 몇 개냐니까 부장은 몇 명이고 차장은 몇 명이냐 이거지. 근데 토탈의 개수를 셀 게 아니고 해제하고 제일 앞에 한글 이름의 개수를 셀 거예요. 한글 이름 쭉 부분합할 계산 항목을 선택하라는데 제일 밑에가 토탈이 있었잖아요. 걔는 해제하고 올라가서 한글 이름에다 선택을 한다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보세요. 부장은 둘, 차장은 넷, 이름 밑에 떴어. 과장은 11, 대리는 11, 일반 사원 11, 합의 39 하고 떴어. 확인하셨어요? 다시 부분합. 이번에는 개수를 셀 게 아니라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평균으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아까 개수로 돼 있던 걸 클릭해 가지고 개수 세지 않고 아까 저기 토탈이라는 거 평균 계산해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수를 평균으로 바꾸고, 한글 이름은 개수 평균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해제하고 가서 토탈. 자, 자, 이 파일을 좀 열어놨어요. 이렇게 열어놨는데 제일 앞쪽에 A, B, C, D, E, F 쭉 되어 있는데 A가 번호고요, B가 도서명이고 C가 출판사예요. 그렇죠? 근데 도서명이 어때요? 되게 길어요. 도서명을 좀 줄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B하고 C 경계선을 좀 줄이세요. 이 경계선이 최대한 넓히면 너무 넓어져서 제목줄은, 제목칸은, B라는 칸은 좀 좁힐 겁니다. 좁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체 목록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보일 겁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교사용도 있고요, 교양도 있고, 교육 일반도 있고요, 저기 내려가면 독서교육도 있고요, 과학 환경 생태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정렬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름 있지 않습니까? 도서 이름, 도서명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른쪽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다 순회에서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분야도 어때요? 들쑥날쑥 하겠지. 출판사별로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들쑥날쑥 할 거 아닙니까? 출판사는 가나다 순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번호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번호 순으로. 근데 이 번호는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된 게 아니라 누군가 1, 2, 3, 4를 썼나봐요. 자, 책이 몇 권이냐면요, 쭉 내려가서 보면은 지금 680권이 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책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문학책만 보고 싶어. 문학책만. 근데 문학책만 보려면 호르락 내리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걸러내서 보자 이거지. 걸러내서. 자,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은 필터라고 있어요. 필터 누르세요. 이 동네 아무데나 놓고, 밖에다 놓으시면 안 돼. 대신에 저 결과 목록 밖에다 놓으시면 안 되고 목록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필터라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셨어요? 분야라는 화살표 있죠? 분야 옆에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눌러보세요. 그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문학만 선택하세요. 문학. 모두 선택되는 걸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고, 문학을 누르면 문학만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확인 누르세요. 그럼 문학만 나와. 많든 적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상 있잖아요. 대상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초중 고학년 5, 6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걔만 선택해 보세요. 딱 빼고 모두 선택한 걸 해제하고 초등 고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5, 6학년이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고 확인 누르세요. 그럼 다시 걸러질 거야. 그러면 아까 580개의 데이터들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보는 문학 분야만 걸러낸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책이 몇십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십만 권이 있는데 우리가 출판사라든지 또는 이 도서관에 가면은 분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뭐 십진분류표를 해놨나 도서관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놔요. 이건 홈페이지 관련 문서인지, 이건 엑셀 관련 책인지, 이건 파워포인트 관련 책인지를 제가 쭉 집에 컴퓨터에다 정리해 놓거든요. 책을 구매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도 책을 찾아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목록을 가지고 이렇게 골라보는 거예요. 엑셀 2013에 관한 책이 있는지. 저도 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컴퓨터 문학책은 하나도 없고 컴퓨터 책만 뒤집다 막 쌓여가지고 처음엔 책장을 사가지고 맞춰갖고 쫙 꽂아놨는데 너무 많으니까는 이렇게 쌓아놨어요. 집에 빈틈만 생기면 쌓아놓으니까는 애엄마가 어느 날 가서 고물상에다 갖다 팔더라고. 하나씩 묶어가지고 갖다 파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야 반찬값이 나. 그렇게 갖고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런 책을 우리가 여러분 데이터들이 집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컴퓨터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사용하는 업무들이 있을 텐데 너무 많아. 그럼 이걸 내가 좀 걸러서 보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필터란 얘기입니다. 필터는 말 그대로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필터 갖고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문학 분야이면서 초등 고학년이라는 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분야에 가서 난 문학 빼고 예술을 선택할 거야. 예술. 그럼 뭐가 돼요? 예술 분야의 초등 고학년이 되는 거죠. 예술이면서 문학도 돼요. 예술인 것도 되고 문학인 것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돼. 예술이거나 초등 고학년이거나 이거는 안 돼요. 초등 고학년이면서 동시에 예술 분야가 되는 거지, 예술 분야가 나오든 초등 고학년이 나오든 둘 중에 어떤 가만 맞아도 나오게 하는 기능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거는 고급 필터로 해야 돼. 고급 필터. 자동 필터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금액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액 5,000원 이상 되는 책만 찾아봐라. 이것도 가능해요. 자동 필터에서는. 가격 있잖아요. 가격. 그런데 평균 가격의 평균치보다 높은 것만 찾아봐라. 이거 안 돼. 복잡한 거는 안 돼.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필터를 지우기 하면 저 필터 위에 지우기라고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난 필터 안 할 거야 누르면 해제하면 다 나오는 거고 어차피 필터 상에서 그대로 두고 조건을 지우면 다 되는 거고. 그러면 15,000원이 아니라 20,000원 이상인 거 되는 것만 찾아보세요. 이 책 가격 중에서 가격에다 클릭하고 화살표 눌러봐야지. 얼마 이상인 거? 20,000원 이상인 것만 찾는 거야. 근데 밑에는 너무 많죠? 선택하는 항목이 너무 많잖아요. 다시 보세요. 가격 중에서 20,000원 이상인 것만 찾고 싶을 때는요, 가격 삼각형에 있는 목록을 눌러가지고 20,000원 이상 되는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숫자 필터라고 있어요. 숫자 필터 그 위에 여기 가서 크거나 같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20,000원보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20,000원 이상인 것만 쫙 걸러지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자동 필터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자동 필터도 잘 활용하면 참 편해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우리 고급 필터 한번 열어볼게요. 열게 눌러서 내 컴퓨터 안에 챕터 4의 섹션
빌에 있는 예제 파일에 고급 필터. 아까하고 똑같을 거예요. 파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걸려내면은 189페이지에 조건식이라는 걸 써야 돼. 조건식. 아까 자동 필터는 데이터에 가서 아무데나 필터 누르면 삼각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건데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가. 그러면 이 어딘가에 저 아래다 집어 조건을 걸기는 불편해요. 옆에다 조건을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야가 가격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가격이라고 쓰고 밑에다 크거나 갖다 10만원 써보세요. 10만원 이렇게. 가격이란 글자를 여기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란 글자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똑같이 써야 돼. 빨간색 노란색은 상관없어요. 가격이란 두 글자를 정확히 똑같이 쓰셔야 돼.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 글자. 이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래. 이렇게. 그럼 똑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직접 써도 되는데 쓰다가 가 한 칸 띄고 격 하고 잘못 쓴다든지, 가격 쓰고 스페이스 빈칸을 누른다든지 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 글자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사해서 붙이라는 거예요. 189페이지 보면은 조건식을 쓰기 위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라는 거야. 자, 책에서는 뭐 여러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가격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를 했는데 우린 가격 하나만 해보자고. 자, 그러면 원래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눌러서 고급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이때 다른 장소에 출력할 거예요. 다른 장소에 출력. 현재 필터에서 걸러내는 거는 아까 자동 필터처럼 해줘요. 근데 다른 장소에 출력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를 클릭해 놓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라고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걔들을 블럭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 두 개를. 그리고 복사 위치는 그 가격 밑에다 빈칸에다 클릭해 놓자고. 아니 옆에다 클릭할까? 이렇게 옆에다 M에다 클릭해 볼까? M 자리에다가 그 확인을 누르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 영역 580개 중에서 가격이 10만원 이상 되는 책만 걸러서 오른쪽 동네에다가 출력을 해준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밖에 없나봐. 10만원 이상인 거는. 자동 필터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나머지는 가리고 있는 거 해당되는 것만 걸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고급 필터는 조건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자동 필터처럼 걸러낼 거냐 아니면 다른 곳에 따로 출력할 거냐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따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다시 가져갈 수 있다 이거죠. 복사해서 쓸 수가 있다. 그게 고급 필터예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렬 및 추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색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책을 기준으로 한번 집에 와서 보시면 좋겠고요. 어디로 넘기냐면 194쪽으로 갑니다. 194쪽에 보시면은 표 관리하고 피벗 테이블로 분석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섹션 2입니다. 얘를 열어볼게요. 열기 눌러서 챕터 4의 섹션 2에 예제 가서 영업사원표 얘를 열어볼 겁니다.
그럼 저기 번호서부터 오른쪽 끝에 연봉까지 쭉 목록이 뜰 거예요. 그게 100개든 100만 개든 10개든 1000개든 상관없이. 예. 자, 우리 엑셀은 표처럼 생겼죠. 가로 세로 표처럼 생겼는데 표는 아니에요. 표처럼 생겼지만 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알아서 처리가 돼요. 알아서 처리. 몇 가지 돼.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삽입에 가서 표 눌러 보세요. 표. 삽입에 가면 표가 세 번째 있죠. 누르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확인하시면 돼. 그러면 갑자기 줄이 나타나요. 이렇게 지그재그 색깔로. 그렇죠? 자, 특히 여기 연봉자리 있잖아요. 연봉자리가 데이터 끝이죠. 내려가시면 3,575만원 연봉자리 있지 않습니까? 얘가 끝 데이터 아닙니까? 우리가 밑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데이터는. 근데 요 끝에 데이터다 놓고요, 탭키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요. 요 끄트머리에다 놓고 탭키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 또 탭키를 누르면 옆에까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탭키를 누르면 다시 밑으로 오는데, 밑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번호가 매겨지잖아요. 알아서 번호가 자동 부여돼요. 표 기능이. 여기다가 내가 4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고,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에다 놓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번호가 쭉 부여돼요.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 색깔이 지그재그로 변해요. 알아서. 표라는 기능이 참 좋아요. 여기는 지금 번호 부여하는 것만 함수가 들어갔지만, 연봉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가 써 있어요. 계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연봉이 뭐 직급수당, 기본수당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연봉이 계산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함수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쭈르륵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봉이 계산이 돼요. 알아서. 표 기능에서는. 일단 표 메뉴가 생겼는데, 난 색깔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 상단에 표 도구 디자인에 가서 색깔을 바꾸시면 돼. 이렇게 바꾸시면은 표 문양이 알아서 바뀌어. 표 문양이 알아서 이렇게 바뀐다고. 지그재그로. 요거 있어. 요거 끄트머리에 가면 여기 보세요. 표 제일 오른쪽 끝에 가면 여기가 이렇게 계단처럼 뭐가 이렇게 점점점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얘를 밑으로 내리잖아요. 뭐 알아서 늘어나고요. 얘를 올리면 어떻게 돼? 얘를 올리면 얘는 표가 아니에요. 여긴 표가 아니라고. 여기까지가 표가 되는 거. 이미 주어진 데이터는 지우지 못해요. 그러나 표를 연장하잖아요. 표를 연장하면은, 표를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연장하잖아요.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보세요.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가 된다고. 이제 표가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거야. 색깔별로 지그재그가 되게끔 표를 미리. 근데 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줄이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럼 표 밖에 있는 번호는 뭐냐? 그냥 번호예요. 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윗동네 아랫동네가 이 동네하고 여기에는 서로 동네가 다른 거야. 이거는 다른 동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가 끝에 가서 탭키를 누르면 알아서 한 줄이 생기고, 마지막에 가서 탭키를 누르면 하나가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미리 좀 이렇게 늘려놓고 시작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럼 편리하게 작동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연봉.
저 위에 보면 연봉이라고 있을 거예요. 연봉. 그렇죠? 예. 이거 한번 볼까요? 표고 디자인, 표도구. 여기 제일 위에 표도구. 자, 표를 클릭하면 표도구라는 메뉴가 위에 있어요. 그 눌러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있죠. 왼쪽에 뭐가 있어요? 표 1이라고 써 있어요. 표 1. 여기 표 이름에 표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표 1을 대신에 이걸 클릭해 갖고 뭐로 바꿀 거냐면요, 영업사원이라고 쓰래요. 영업사원. 영업사원이라고 쓰래. 그러면 이제 이 표의 이름이 뭐가 된다? 영업사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 표의 이름이. 그 다음에 저 끝에 연봉 옆에다가, 연봉 끝에다가 세금이라고 써보세요. 세금. 연봉 옆에 칸에다가 세금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표가 연장이 돼요. 연장이 된다고. 아까는 연봉까지가 표였잖아요. 근데 옆에다 세금이라고 쓰고, 그 세금 첫 번째 자리 있잖아. 7억 7,500만원짜리 옆에 여기다 클릭하고 는, 여기다가 는, 내 왼쪽에 있는 연봉이 있잖아요. 7,500만원짜리 연봉. 이걸 클릭하고 곱하기 0.1 하고 써보세요. 여기 연봉자리 밑에다가 7,500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는, 내 왼쪽에 있는 연봉 7,500만원짜리 클릭하면 골뱅이 연봉하고 나온다고. 아, 네가 연봉자리를 클릭했구나 이거야. 거기다가 곱하기 별표예요. 0.1 하고 쓰고 엔터를 치면 알아서 세금이 한꺼번에 계산이 돼. 알아서 세금이 한꺼번에 계산이 된다. 편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에서, 엑셀에서 계산을 하면 나머지 계산을 위해서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표에서는 하나의 항목만 바꿔주면 알아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메꿔줘요. 표 기능을 하면.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일 밑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지금 40번 데이터까지가 끝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표에다 클릭하고, 이제 표에다 클릭해 놓고,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표 도구에 있는 기능 중에 요약행이라는 항목을 클릭할 거라고. 요약행. 자, 데이터가 아무데 있어 상관없어요. 클릭해 놓고 표 도구 디자인에 가서 요약행이라는 걸 딱 클릭하면 알아서 제일 밑에 뭐가 생겨요. 제일 밑으로 한 줄이 생긴다고. 그럼 요약이라는 글자를 눌러보세요. 요약이라는 글자를 눌러서 얘를 평균으로 하면은 평균이 되고, 해보셔서 요약 누르셨어요? 다시 볼까요? 자, 마지막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표도구 디자인에 가시면은 요약행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그걸 클릭을 하면 여기 요약이라고 떠요.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세금에 대한 요약이 나왔는데, 이 요약이라는 글자를 눌러보시면 평균도 있고 개수도 나오고 최대값도 나오고, 그래서 평균을 누르면 1에서 39까지의 평균이 20이라는 뜻인가 봐.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제일 끝 밑에 요약 생긴 거 보셨죠? 그럼 그 항목에 여기 있잖아. 기본수당 있잖아. 기본수당. 기본수당 끄트머리에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면 여기 삼각 화살표가 있다고. 그걸 눌러서 뭐 개수 그러면 39개, 평균 그러면 54,790원, 최대값 누르면 얼마? 104,500원 하고 이렇게 뜰 거예요. 제일 마지막 줄에다가 요약하는 항목을 집어넣은 거라고. 요약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연봉은 어떻게 하면 돼? 연봉에 가서 평균을 누르면 연봉이 4,715만 7,062원이라고 뜨고,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합계하면 합계가 나오고, 근데 합계가 너무 많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인데 18억 3,900 이렇게 나오네. 직원들 40명 되고 있으면 연봉이 이렇게 되네요. 한 20억 가까이 가네. 예. 세금만 해도 얼마예요? 세금만 해도 똑같이 뭐 1억 8천 1억 8천 되는 거죠. 얘가 18억이면 얘가 1억 8천이겠지.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개수 눌러봐 그러면 서울은 9개 개수가 있고, 표준 편차라는 거 있어.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있고, 평균도 나오고. 여기는 뭐 직급이니까 직급의 평균을 계산할 수는 없지. 근데 개수는 볼 수 있지. 39개 있구나. 39명. 여기도 부서명인데 팀명을 예를 들어 평균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글자인데. 그런 건 개수는 없겠지. 예.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이번에는 매출 현황이란 파일을 열어볼 거예요. 매출 현황. 매출 현황이라는 파일을 열어볼 겁니다. 이렇게 매출 현황이 나왔어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 4,360개가 있어. 자, 매출 현황이란 파일을 열어놓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사장 할게요. 두 분이 부장님이신데 이제 사장이 이런 지시를 해요. 부장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게 뭡니까 사장님? 그랬더니 사장이라는 말이 하는 게, 지금 거래 현황이 보하니까 한 4,000개가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 다 내가 분석하려니까 어렵고, 월별로 2014년 1월, 2014년 2월, 2014년 3월 월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9월달, 12월달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월별로 매출금액에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보고 싶대요. 그것도 시도별로.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서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한 블럭을 잡고, 2014년 2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한 블럭을 잡고, 그래서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잠깐 부분합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부분합. 근데 부분합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시도별로 정렬을 하든지 매출일별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부분합에서는 그룹 짓는 방법이 없어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룹을 지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매출일별로 시도별로 서울 거래 현황이 있을 거고, 1월달에도 서울 현황이 있겠고 부산 현황이 있겠고, 월별로 다를 거 아닙니까? 지역별로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1월달에 서울 거 부산 거 해서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에 대한 평균을 따로따로 계산해 달라는 거야. 다 월별로. 그러면 부분합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책에 나오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뭐냐면 피봇이라는 말이 PIVOT 피봇이라는 말이 움직이는 거, 회전하는 걸 피봇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댁에서 쓰시는 모니터는 회전이 돼요? 이렇게 세로 가로가 돼요? 그걸 피벗 모니터라 그래요. 비싸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모니터가 앞뒤로 꺾이는 거 있어요. 이건 틸트라 그래. 틸트. 그리고 모니터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밑에 받침대에 의해서, 받침대가 통째로 돌아가는 거 말고 받침대는 가만히 있는데 TV 화면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어요. 이걸 스위블 그래요. 스위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 중에 피봇 기능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요. 삽입 피벗 테이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출력할 거예요.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줄서부터 4360번째 줄까지를 알아서 블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표를 만들 건데, 확인 누르면 요런 메뉴가 떠요. 요런 메뉴. 이때 왼쪽 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행. 여기다가 매출일을 드래그 하세요. 매출일을 어디다가? 행에다가 클릭하라고. 행. 매출을 끌어다가 행에다 놓으시면 행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요 매출일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라는 글자를 밑에 행이라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쓱 내려가면은 매출이 밑에 생겨요. 그 다음에 시도라는 글자를 열에다 갖다 더 끌어다 드래그 해 놓으세요. 열. 그러면 보세요. 왼쪽에는 세로로 날짜가 나오고 오른쪽 가로로 지역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무슨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매입 금액의 평균과 매출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죠. 여기 매입 금액을 드래그 하는 거예요. 시그마 값 밑에다가. 그리고 매출 금액도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는 기본적으로 합계가 나와요. 먼저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왼쪽에는 뭐를 둘 거냐면요, 매출 일자를 둘 거예요. 행에다가. 밑으로 행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시도라는 글자를 열에다 던져 놓을 거예요. 열. 그럼 보세요. 열에 가나다 순에 의해서 경기에서 충북까지 쭉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올 거냐면은 매출 단가, 매입 금액 이런 거 있어요. 더 내려가시면 매입 금액과 매출 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입 금액을 밑에 시그마 값이라는 데가 있어요. 4사분면에. 거기다 드래그해서 놓으세요. 근데 매출 금액도 드래그해서 놓으세요.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 근데 제가 아까 부탁드리기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합계라는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 돼. 매입 금액, 합계 매입 금액이라고 되는 클릭을 하시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값필드 설정. 얘를 눌러서 평균으로 바꾸시면 돼요. 뭐 평균으로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평균으로 바꾸니까 소수점 나와서 보기 싫다. 그럼 이대로 둬 보세요. 그럼 보세요. 왼쪽에 날짜별로 다 나왔죠? 날짜별로 나오니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날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날짜 아무데나 넣고 오른쪽 그룹, 날짜 오른쪽 아무데나 넣고 아무 날짜에다 클릭해 놓고 오른쪽 누르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에 가서 월이라고 선택됐지 않습니까? 월을 다시 누르면 허옇게 되고 다시 선택은 퍼렇게 되는데 월이라고 선택을 해놔야 돼요. 확인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에서 12월까지가 경기도 매입 금액의 합계, 매출 금액의 합계 나오고, 경남은 매입 금액, 매출 합계 나오고, 경북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쭉 정리가 됐어요. 몇 건인데 본래 몇 건? 이 데이터가 몇 건이었어 아까? 4,300건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4,300건이 넘은 거를
하나의 표로 딱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월별로, 지역별로 매입 금액과 매출 금액의 합계를. 근데 6월 달에는 6월 달을 자세히 봤더니 경남 지역은 매입 매출이 없었나 봐요. 여기 없지 않습니까? 옆으로 또 가볼까요? 여기는 또 어디야? 또 5월 달은 없었나 봐요. 어디는. 또 여기는 10월 달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저 뒤에 충북은 어때요? 많이 누락되어 있는, 뭐가 없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 하나 외에는 없어요. 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예. 잠깐 페이지를 넘길게요. 216쪽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영업사원 중복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한번 열어보세요. 섹션 챕터 4에 섹션 3에 영업사원 중복이라는 데이터를 찾아볼 거예요. 2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은요, 사람 이름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해보세요. 정렬을 해보시면은 강수현씨, 강수철씨, 강은미씨 쭉 내려가다 보면은 민수현씨가 2번 있는데, 민수현씨가 2번 있어. 근데 코드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슨 코드야? 서원 코드인가? 서원 코드도 똑같아. NA029405라고 하는 코드가 민수현씨가 둘인데 거래처가 CA가 있고 BBTA가 있어요. 거래처가 달라서 그런가 봐. 그 다음에 박천규씨도 똑같아. MDL이라는 거래처하고 CA라는 거래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코드랑 한글 이름이 같으면 뭘 하나 제거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눈으로 보면서 여기에 박천규씨가 2번 있네요. 그럼 뭐 지울까요? 그러면 야, 밑에 거 지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우려면 우리 회사 직원이 5,000명만 해도 이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지. 자, 실행 취소를 하면 원래 뒤죽박죽 섞여 있는 대로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정렬을 한 거잖아요. 정렬하기 이전 상태 되돌리면은 아까처럼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데이터에 가서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어요. 그렇죠? 얘 누르시고 다 빼고 모두 선택 취소하시고, 코드랑 한글 이름이랑 같으면 뭐야? 같은 사람이겠지. 사원 코드랑 그 사원의 이름이 같다면 뭐야? 동일 인물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야, 2개가 걸렸어. 아까 2번 나왔었죠. 2사람께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2개 제거됐다고. 근데 위에 거 말고 아래 거가 제거돼. 위에 거가 제거됐으면 좋겠어. 그건 안 돼. 엑셀은 알아서 밑에 걸 제거해. 만약에 위에 거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처를 가지고 위에 거를 제거하고 싶으면 거래처 순으로 내림차순을 해놓고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면 돼. 그럼 같은 코드라면 한글이라면 거래처가 역순으로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앞 글자가 제거됐겠지.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예, 정리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한참 입력하다 보면은 거래처 코드가 2번 나올 때도 있어. 거래처 코드가 2번 나올 수 있다고. 가나다라 주식회사가 있는데 가나다라 주식회사 코드가 AB123인데 그게 2번 3번도 나올 수 있어. 왜? 입력하다 보면 잘못 입력해서. 아니 똑바로 입력했는데 입력해놓고 보니까는 거래처 코드는 하나만 나오면 되거든. 그럼 2번 나온 거는 어떻게 돼? 3번 입력했다면 2번은 중복된 거니까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중복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중복된 항목 제거를. 유일한 것만 남는다 이거. 유일한 것만. 예.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요 218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수도권 매출 통합이라는 걸 열어볼 거예요. 수도권 챕터 4의 섹션 2번에 수도권, 이거는 섹션 3이네. 네, 섹션 3 수도권 매출 통합. 얘를 한번 좀 보죠. 뭐.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수도권 지역 매출이라고 하는 걸 열었어요. 이렇게 밑에를 한번 보세요. 서울 지역 거 있죠, 인천 지역 거 있죠, 경기 지역 거 있죠. 맞습니까? 자, 밑에 서울 시트가 있고 인천 지역 시트가 있고 경기 지역 시트가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를 통합이라는 시트 안에다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서울 지역에는 이 코드인가 봐. 코드, 월별로 매출되는 코드가 있어. 인천 지역도 코드가 있는데 인천은 코드가 작아. 서울보다 누락된 게 있는지, 또 서울에는 없는 인천에만 있는 코드도 있을 거라고. 경기는 어때요? 경기도 또 그럴 거 아니야. 모든 코드가 다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고, 서울에 20개, 인천에 10개인데 서울에만 있고 인천에는 없는 것도 있지만, 서울에는 없는데 인천에만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통합이라는 곳에다가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어. 한꺼번에. 자, 그럴 때 하는 방법 볼게요. B의 세 번째다 클릭하고 데이터 탭 가셔서 오른쪽 거 들어가시면 통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통합 메뉴 찾으셨어요? 여기 통합. 자, 지금 참조 영역에 가 있죠? 참조라는데 껌뻑껌뻑거리나요? 네. 자, 그러면 서울 시트 클릭해 보세요. 서울 밑에 서울. 자, 여기 참조라는 데다 클릭해 놓으셨으면 참조 밑에 껌뻑껌뻑거린다고. 그러면 밑에 서울이라는 시트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트에 가서 서울 걸 쭉 드래그 하세요. 근데 서울 지역을 드래그 하려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보세요. 이 서울께 옆으로 몇 개고 밑으로 몇 개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A 하면 돼. 컨트롤 A 하면 이렇게 블럭이 자동으로 잡혀주고 추가 누르면 되는 거예요. 추가. 그 다음에 인천 지역 클릭해 가지고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다시 컨트롤 A 누르면 또 인천 거 쭉 다 블럭을 잡아주고 추가.
또 경기 것도 클릭해가지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또 추가 눌러주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참조가 된다고 이제. 그리고 이거 누르시면 돼. 이거만 첫 행과 왼쪽 열만 클릭하시면 돼. 첫 행과 왼쪽 열 하셨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에 관련된 매출 현황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오라라는 지역은 없네. 오라라는 코드에는 3월 달에는 전무하나 봐. 여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번에는 뭘 보실 거냐면요, 영업이익 목표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업이익 목표값. 네, 봅시다. 오른쪽 끝으로 가보니까 28%래요 28%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28% 자리에다 클릭해 보면 내가 28을 쓴 건지 어떤 계산에 의해서 28이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여기 28% 자리를 더블 클릭해 봤더니 합계 즉 매출액의 합계라는 자리하고 저 영업이익의 합계라는 자리 두 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뭐가 이익률 28%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요거 있죠? 얘하고 요거 제가 여기다 색깔을 좀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28%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매출액의 합계는 4억 6,192만 7천원을 내가 키보드로 쓴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제품명에 따른 합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업이익의 합계도 위에 있는 영업이익, 제품명별로 영업이익의 계산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합계가 나와서 이익률이 나온 건데, 사장님이 보시더니 야, 이번에 이익률이 왜 28%야? 나 30%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대로 30%가 되는 건 아닌데 이번에 목표를 30%로 잡읍시다 그런 거야. 그럼 뭐를 고치면 제가 30%로 될까? 얘를 고쳐줘야 30%가 되죠. 예. 아까 28%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28%가 된 건데 30%가 되려면 얘와 요거 노란색으로 칠한 거를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수작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위에는 매출액의 합계가, 매출액들이 바뀌어야 합계가 나오고 합계가 나와야 이익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웨이드 롱부츠가 어디 있나? 이건가? 여기 이 동네에 있는 제2의 20이니까 뭐예요? 제20 요거 28%를 뭐로 바꿔주면 좋겠냐 이거지. 이 판매량, 요거 판매량이 이거죠? 맞죠? 이거 제가 색깔을 노랗게 칠할게요. 이 174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으로 바꿔볼게요. 200으로 바뀌면 이 금액이 바뀌고,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 그럼 얘를 5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31%가 됐네. 그럼 500으로 하면 너무 많다. 480 해볼까? 아니고 헷갈리는 거야. 174개를 얼마로 바꾸면 얘가 30%로 딱 떨어지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계산하는 게 목표값 찾기라 그래. 우리는 사장님 이번에 스웨이드 롱부츠를 174개를 팔았는데요, 이거를 500개를 팔면은
영업이익이 31%가 나온대요. 그래? 그럼 500개 팔자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야 28%가 아니라 30%가 나오게 하려면 얘를 몇 개 팔아야 되겠니? 하고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역으로. 그러면 보세요. 아무데나 일단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이 어디 있냐면 요게 수식이죠. 요게 28%짜리가 수식이야. 뭐 나누기 뭐 한 거지.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 30%가 0.3이죠. 30%니까 그럼 뭐가 바뀌어서 얘가 30%가 되면 된대요. 이거 스웨이드 롱부츠 이거 174개라고 되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얘가 얼마로 바뀌면 28%가 30% 될 거 아닙니까? 확인 누르면 돼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몇 개야? 398개를 팔면 397.6개를 팔 순 없지. 398켤레를 팔면은 398켤레를 팔면 30%가 된다는 거지.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이번에 스웨이드 롱부츠는 398켤레 400켤레 팝시다. 왜요? 그걸 팔아야 이번 이익률이 30%가 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거를 내가 수작업으로 계산을 하려면 보세요. 이것도 391.6이 아니야. 보세요. 391.5724302368 이걸 제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작업으로.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목표값 찾기라고 한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어요? 해보시면 돼. 많이 해보시면은. 그러면 엑셀에 있는 기능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으면요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분석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어려운데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척척척척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221페이지 0.30%가 221%로 변해 221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해볼게요. 지금 8시 58분인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볼게요. 이게 다음 시간이 종강인가요? 다음 시간이 종강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제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좀 입력해보고 계산 좀 편집해보는 거 할 거예요. 시나리오 자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기 할인율이 5%, 9%, 12%가 있는데 이 5%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9%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12%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되죠, 뭐. 여기 지금 할인율이 0%죠? 네. 이 0%를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할인율이 0%였을 때는 이익률이 24%가 하는데 0%가 아니라 여기다 5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5라고 쓰면 뭐가 쫙 변해. 5가 아니라 9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익률이 변해. 그 다음에 할인율을 12%로 해주면 이익률이 더 떨어지죠. 할인율이 0이면 뭐야? 할인을 하나도 안 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겠다라는 거고, 할인율을 12%로 늘리면은 말 그대로 이익에서 10%, 12%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10%라고 쓰나, 12%라고 쓰면은 값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18% 이렇게 변하고. 또 5%로 쓰면은 5%일 때는 얼마였고, 또 0을 쓰면 0%일 때는 얼마였고 하는 것이 눌러봐야 나오잖아. 그냥 사장님이 야 0%일 때는 얼마니? 28%인데요. 5%일 때는 사장님이 눌러보세요. 야 10%일 때 9%일 때는 눌러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를 0%일 때, 5%일 때, 9%일 때, 12%일 때를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려야지. 그럼 사장님이 그 결산된
예상표를 보고 야 이번에는 할인율을 한 6%만 정하자 뭐 이럴 수도 있게끔 하는 거지. 그런 거를 말 그대로 시나리오를 꾸며보자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대본을 만들어 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분석이라는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가상분석이라는 곳에 가서 시나리오를 작업을 해야 돼요. 시나리오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지금 0%인데 5%, 9%, 12%의 때를 대상으로 해서 꾸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가상분석 항목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야지. 추가 눌러가지고 시나리오 이름은 최상이요. 최상이요 이거지. 이때 뭐가 변경되느냐 이거지. 뭐가 변경되느냐. 제2의 5입니다 이거야. 제2의 5 할인율 0% 자리를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요 현재는 0%인데 얼마로 했으면 좋겠니?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5%예요. 그러니까 0.05라고 써도 되고 5%라고 써도 되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하나 확인을 누르면 최상이라는 상태의 시나리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이라는 시나리오하고 최악이라는 시나리오 두 개를 더 추가해 줘야지. 또 추가 눌러서 보통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고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두시고 확인 누르시면 현재 0%가 몇 프로? 9%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9%로. 9%라고 눌러주고 확인 눌러도 되고 추가 눌러도 되고. 자 그럼 이번엔 최악이야. 이번엔 최악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최악 이렇게 만들고 변경되는 셀은 0% 그대로 두고 그 자리가 몇으로 변하면 좋겠다? 0.12 12%니까 12%라고 써도 되고 0.12라고 써도 되고. 그러면 최상 상태, 보통 상태, 최악 상태 세 가지 신호를 만들어 놨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표로 출력하자 이거지. 하나의 표로. 그게 요약이에요. 요약. 일단 누르면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니? 라고는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니? 뭐가 바뀌면 좋을까요? 당연히 뭐가 바뀌면 좋을까? 여기에 있는 요거 전체 이익률이 일단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겠지. 아니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I부터 J 요거네. 이거 전체 금액하고 전체 이익률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두 가지는 꼭 보자 이거야. 그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돼. 이렇게 드래그하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자 보세요. 현재로는 0%인데 이 금액에 이렇게 되고 5%로 할인을 해주면 이익 경영이 1억 2,700에서 1억 400만원으로 줄어. 근데 할인율을 9%로 해주면 약 10% 이상 떨어졌으니까 8,500만원으로 줄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12%로 해주면 7,100만원, 약 7,2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영업이익률은 28%에서 18%로 준다 이거야. 그런데 할인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장사를 해서 1억 2,700만원을 벌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년도에 보니까는 1억은 나오더라 이거. 1억은. 그럼 이번에는 그래 5%만 할인하자. 근데 옆 동네 보니까 다 10% 하네. 그렇다고 10%를 하자니 영업이익이 너무 줄 것 같고, 그래도 만약에 5% 했는데 1억이 안 팔리고 8,500만원도 안 나오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분석을 해보겠지. 나름대로 쭉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6%만 할인해보자. 할인해보고 오신 손님한테 뭐라고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나씩 더 껴주자. 그러면 소문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죠. 소문이 나서 더 손님이 끌려올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면 그래 10% 할인을 해주자. 10% 할인을 하면 영업이득이 많이 줄겠지만은 다른 거 끼워 팔자 이거야. 10%를 할인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는, 그러면 다 팔면 7,200 팔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1억 2,700에 비해서 한 4천, 5천 가량 손해잖아요. 근데 다른 거를 끼워 팔면은 한 8, 9천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이거 갖고는 몰라. 이렇게 봐 갖고는 몰라. 이렇게 봐 갖고는.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 정리해 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고뇌찬 결단을 내려야지. 그럼 이번에는 10% 할인을 하자. 대신에 직원들한테 이번에 끼어 팔기식으로 좀 많이 고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것이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뭐 0% 자리를 5%로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수량 있죠. 수량을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수량이 100개 이상씩을 더 팔아라 이거야. 최악은 뭐야? 100개도 못 100개 미만으로 팔았을 때 359개를 팔아야 되는데 최상은 459개야. 근데 최악은 259개야.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여러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럼 이거 한 60가지를 한꺼번에 변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시나리오를 좀 복잡하게 되겠지. 항목이 많아지니까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는 시나리오가 꼭 나와요. 시나리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나와봐라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229페이지에는 매크로라는 말이 나오고 컨트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매크로라는 걸 만들면 참 좋아요. 엑셀에서 최상의 목표가 매크로하고 컨트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셰프 요리 경연대회 있잖아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게 요리사의 셰프들의 꿈이란 말이야. 그 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그 사람이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이 컨트롤을 잘 배워두면 멋들어진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아직 앞부분이 나름대로 탄탄하게 이렇게 좀 기초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어려운 건 있어요. 어딜 보시냐면은 지금 244페이지 보면은요 계정 로그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꼭대기 있네. 꼭대기에 로그인. 근데 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파일에 가서 계정에 가서 여기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로그인을 하면 아까 그 로그인이지 뭐. 오른쪽에 창 닫기 단추 밑에 보면 로그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르셔가지고 전자우편 주소로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서 가입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그럼 저 같으면 이정민이 로그인했다라고 뜨겠지.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람이 있긴 있나봐. 암호대라는 거 보니까. 암호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저는요 제 핸드폰에서 저 인증을 해줘야만이 여기에 보면은 잠깐만요. 오피스 관련 여기 떴어. 제 핸드폰에 떠요.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로그인 하려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바로 패스워드를 똑같이 썼다 하더라도 로그인을 못 하고요. 제가 핸드폰에서 승인을 눌러주면 그때 비로소 여기에서 연결이 돼요. 이제 승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제 얼굴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제 계정을 누가 도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못하지. 제 핸드폰에서 승인을 뭐 안 해주면 절대로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핸드폰을 두고 오면 어떻게 돼?
제가 로그인을 또 못하지. 예, 이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이제 필요 없으면 로그아웃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내 정보에 가서 여기 있는 이름자를 뭐 이정민 훈장이라고 바꿔도 돼요. 여기 지금 정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는 있어요. 여기는 계정 설정 설명 이거를 정민리라고 쓰지 말고 그냥 우리말로 제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보통 많이 프로필을 쓰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제 PC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다시 로그인을 해가지고 정보를 또 처리해주면 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이정민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는 우리 245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계정 정보가 들어가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자 보세요.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어디에다가 이 PC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제 원드라이브라는 곳에 여기다 저장도 할 수 있어요. 원드라이브에. 예. 자 다른 웹의 위치 추가를 누르면 여기에 오피스 365 원드라이브 여기 저장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그인을 다시 하면은 그럼 이거를 웹에다 올리는 거 웹에다 즉 엔드라이브 아시죠? 그렇게 엔드라이브에다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MS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라는 게 있단 말이야. 원드라이브 거기에다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무실을 쓰는 문서라면 사무 문서라면 굳이 내 USB 메모리에다 보관할 필요 없잖아. 열기도 마찬가지. 열기도 내가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 여는 거냐면 인터넷상에 내 저장 공간 엔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불러오게끔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안에 예전에 저장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꺼내 쓰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 예. 계정에 가서 제가 로그아웃 할게요. 예. 지금은 이제 PC에서만 저장할 수가 있지 다른 곳은 저장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지금 그 246쪽에 보시면은 오피스용 앱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오피스용 앱. 예. 그럼 오피스용 앱이라 그래서 여기 뭐 빙 맵스라는 거를 선택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예. 문제는 이거 말고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안에도요. 우리 핸드폰에도 엑셀 쓰는 거 아세요? 핸드폰에도 엑셀 앱이 있어요. 이거를 설치하면은 내가 전자우편으로 누가 보낸 엑셀 파일을 그때그때마다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있거든. 급한 문서가 오면은 그럴 때 엑셀 파일을 깔아가지고 엑셀도 깔고 파워포인트도 깔고 아래 한글도 깔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그 다음에 구글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또 아래 한글, 아크로벳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 8가지 정도를 제가 갖고 다녀요. 10개네 10개 오피스 모바일까지.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문서를 누가 검토해 달라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게끔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 내가 엑셀로 만든 문서를 페이스북하고 공유하고 싶어. 페이스북. 근데 이건 알고 계세요? 엑셀을 하던 파워포인트를 하든 뭐든 하고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을 하시려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시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거로 하지 마시고 크롬으로 하세요. 크롬이 빨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엄청 빨라요.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에 창을 올려놓고 보여드리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클릭하면 인터넷 창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In Private Browsing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버튼. 그냥 만약에 모르고 클릭하셨으면 여기에서 여기 도구라고 있을 거예요. 도구.
여기서 in private 기능이라고 있어요. 도구에 가서 in private 기능 이거를 다시 작동시키면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오른쪽 버튼 눌러서 in private browsing 기능을 쓰면은 앞에 in private이라고 떠요. 그럼 여기 똑같이 쓰시는 거야. 네이버도 쓰시고 다음도 쓰시고 다 쓰시는데 이 상태에서 로그인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내가 로그아웃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컴퓨터를 끄게 되면은 네이버는 껐다 키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는 껐다 키면 로그아웃이 되죠. 근데 그것도요, 로그인 할 때 로그인 상태를 유지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로그인 상태로 그대로 다시 켜져요. 제 컴퓨터는 로그인 상태 유지해 놨어요. 제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네이버를 딱 실행하자마자 항상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단체가 쓰는 데는 어떻게 돼요? 로그인을 해놓으면 큰일 나지. 근데 지금 여기에 in private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껐다 키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다 돼요. 개인정보가 안 남아요. 그 다음에 크롬은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 누르면 시크릿 창이라는 게 있어요. 시크릿 창. 그냥 누르면 그냥 크롬이 열리는 거고, 이거를 닫으시고 그냥 열지 마시고 오른쪽 눌러서 시크릿 창으로 열면은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말하는 in private 기능이에요. 여기에 탐정 같은 얼굴이 하나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안경 쓴 거 같이. 이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는 절대로 기록이 안 남아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구글 크롬이 한 10배 빨라요. 훨씬 잘 돌아가요. 근데 국세청에 우리 세금 조회를 한다든지 세금을 납부할 때도 과거에는 크롬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 크롬 다 돼요. 대신에 우리 센터는 크롬으로 접속을 해서 수강 신청하고 뭐 카드 결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센터는 그 프로그램을 안 넣어놨어. 아직 크롬용 프로그램이 없어서 천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하셔야 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들어가서 블로그 작업하고 카페 작업하는 거는요, 크롬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광고창 같은 거, 뭐 어떤 거 잘못 설치하면 광고창 열리지 않습니까? 얘는 그런 게 없어요. 편해요. 일단 편해요. 그리고 크롬에는 여기 위에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어요. 확장. 이걸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거는 얘를 클릭해서 여기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네이버로 작동이 돼. 자동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구글에서 나오거든. 구글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걸 눌러서 작업하면 네이버로 나와. 근데 이런 걸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해야 돼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다 하셔야 돼, 일일이.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크롬 브라우저가 혹시 크롬 브라우저 설치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크롬을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크롬에 확장 기능이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여기 클리얼리라는 게 있어요. 클리얼리. 요거 하고 다른 거는 의미가 없는데,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클리얼리. 이 기능은 뭐냐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 가서 이 신문 말고 서울경제신문을 한번 가볼까? 여기 서울경제신문에 가서 그 회사 면접 봤는데 하고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 오른쪽에 뭐 엄청나게 무슨 광고들도 뜨죠. 이럴 때 요걸 누르는 거예요. 이거. 클리얼리 어디 갔어요? 뭐 이건 웹 클리퍼고, 이거는 음성 출력이고,
이거 오픈 왁스고, 이건 리사이즈 윈도우인데. 잠깐만. 아, 시크릿 모드에서 허용을 해야 되겠다. 이걸 허용을 안 했네. 이제 허용을 하면 여기 떠요. 어디가 또 여기 스탠드 같은 거 생겨요.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눌러주잖아요. 그럼 이 화면이 바뀌어. 잠깐만. 뭐가 안 된다? 어쭈? 가능한 것 같은데. 짜증 나는데? 자, 다시 이제 됐어요. 나와요. 이렇게 안에는 알맹이만 쫙 정렬이 돼서 나와요. 안 그러면 다 나오잖아. 이렇게 막 광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런 거를 그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예, 요거를 눌러주면 알맹이만 쫙 나오는 거. 알맹이만. 그러면 요거만 스크랩하면 좋잖아요. 그때는 이제 에버노트라고 하는 이걸 여기 깔려 있거든. 에버노트. 요 로그인 하면 되지. 그럼 에버노트를 여기다 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에버노트로 스크랩을 하면은 요 알맹이만 착 스크랩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송중기 별거 사실이 그게 나왔는데, 예. 자, 이런 광고 지금 뭐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요거 클리어리만 누르면 안 나와. 다시 착 정리가 되면서 알맹이만 쫙 나온다 이거야. 다른 거 전혀 필요 없이 빼버리고. 이거는 개발하는 사람이 이거는 크리엘리라고 하는 이 확장 프로그램이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얘는 본문이고 저거는 다 광고다 이거야. 그럼 걔는 다 빼고 본문만 보여주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요, 홈페이지 안에다가 뭐를 해주냐면 이거는 본문이에요, 이거는 내비게이션 영역이에요, 얘는 무슨 다른 영역에 하고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알맹이만 넣어주는 거지. 그렇게 해주고, 요거는 이제 스피커로 출력을 해서 스피커로 출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블럭 잡아서 하리로후 장기하와의 열애가 보도된 후 직접 자신의 팬카페 유에나 저는 하필 뮤직비디오 촬영 중이에요. 갑작스러운 기사에 놀랐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놀란 건 아마 유에나겠죠.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리 얘기하지 못한. 이렇게 음성으로 출력해 주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출력해 준단 말이에요. 음성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장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 이 확장 프로그램은 요 설정에 가시면은요, 확장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확장 프로그램이 밑에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지금 저는 검색해서 설치해 놓은 것 뿐이고요. 그러면 크롬에서 제공해주는 확장 프로그램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료네요. 다 무료죠. 무료. 유료는 따로 있겠지 뭐. 유료는 안 하지. 무료도 많은데 뭐하러 유료를 해. 예. 엄청나게 많은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야 되나?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플러그인 같이 그 플래시 플레이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꺼내 쓰는 건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는 내가 뭐를 쓰고 싶어도 못 써.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걸 많이 대신에 이걸 많이 깔아 놓으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장 프로그램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필요한 것들 여기다 깔아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시계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를 선택하면은 뭐 시간이 뭐 알아서 작동되고 뭐 하겠죠. 뭐 아마존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리고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요 크롬 브라우저로 작동하면 잘 돼요. 페이스북, 트위터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금융이나 행정은 다 이거로 처리하는데 이제는 그 경계가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액티브엑스가 사라지면은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 쓸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한 80%, 7, 80% 써요. 근데 유럽이나 저 미국 같은 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 브라우저 많이 씁니다. 아이폰 쓰는 맥킨토시 애플 컴퓨터는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를 쓸 거고요. 사파리하고 이 크롬하고 연동이 아주 잘 먹어요. 거의 99.9%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를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깔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거를 쓰는 거지 초보자들은. 근데 이거 안 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안 써요. 집에서는 금융결제할 때 센터 금융결제할 때나 쓰고 인터넷 뱅킹도 다 크롬이 지원하거든요. 이제는 되게 편하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뭐 여기서 페이스북으로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크롬 브라우저를 잘 써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다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